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논란을 키운 건 국민의힘 공식 논평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통령 발언 요약본 속 일본 관련 언급에 주어가 없다며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는 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한 기자가 공개한 한글 원문에 일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게 담긴 겁니다. 지금 국민을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주어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강변하더니 말을 바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 비판을 매도했습니다. 본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기부터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저자세, 허주기 외교에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종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양희원영 의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정치 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당협위원장, 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 보셨는데 뭐 좀 약간 실망스럽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문장 자체만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원문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사실은 대변인으로서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부분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이 누구하고 외신과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실 외교안보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다 얘기를 들어보고 혹시라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게 알려진다라든가 혹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외신들에서는 다 바꿔주거든요. 고쳐주죠. 예. 네, 고쳐주고 그거야 그 원래 뜻이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런 부분에 걸름 장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특파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언들이 벌써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게 이어지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좀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출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저도 처음에 이 100년 전 무릎 사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사과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저는 황당했어요. 설마 이런 말씀을 했을까 싶었는데 참담하기도까지 했는데 대통령 인식이 출발 자체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얘기하셨지만 유럽에 독일은 총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여전히 사과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금 전범들 같이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총리가 공물 헌납하고 수십 명의 자민당 의원, 집권당 의원들이 참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국 대통령이 하실 얘기입니까? 특히 대통령은 2021년 9월 11일 날 위안부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의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끝까지 일본 사과 받아내겠다고. 근데 집권하신 뒤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심각성을 안 거예요. 이건 국민들 정서에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심각하다 하니까 정말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외신 인터뷰 뒤늦게 주어를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실이 주어를 빼고 공지를 했어요. 어찌 보면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기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주어를 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은 주어를 뺀 상태에서 이 주어에 들어갈 말은 일본이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가 그 인터뷰한 기자가 원문을 공개해버리니까 지금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론 조작을 하려다 들통이 난 건데 출발은 대통령의 정말 살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를 하거나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끝날 문제를 다시 그걸 주워 담겠다고 주어를 빼고 일본이 한 것처럼 하려다가 이번 사태까지 온 건데요. 이렇게까지 말씀도 그렇고 사후 대응도 그렇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를 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말을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한민수 대변인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의 본인의 판단이고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얘기도 그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의회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1500년의 역사의 역사 두 나라의 관계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임진왜란 때 7년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36년인데 50년도 안 되는 이 기간을 문제 삼아서 전체 양국 관계 1500년이 넘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이걸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일본이 IMF 때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 문화를 개방도 했고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판이 있었고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밀고 갔고 결국 그것이 어떤 한류가 일본을 상륙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 문제로 계속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이 뭐 그게 먹힐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결단이나 판단일 수 있는데 왜 발표를 하면서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차라리 발표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진이 좀 이 부분은 빼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네. 같은 당이니까. 양이원영 의원의 SNS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했죠. 현직 의원이 SNS가 됐던 뭘 공식 발표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이제 다른 문제였죠.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공개 최고위원회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지금 이번에 투자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4년간 한 3조 3천억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가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럼 4년 곱하면은 3조 2천억이니까 사실 그 돈을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 워낙 콘텐츠를 잘 만드니까 투자하지 말라고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자 액수로 지금 발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독점권을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 지적재산권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정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 우리 콘텐츠 제작업자들의 열악한 현실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짚어주고 이거를 개선하겠다. 우리 양이원영 의원도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저는 딱 한마디만 추가한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쭉 하신 말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100년 얘기하신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까지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표현은 팩트 자체가 다르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일본에게 면죄부까지 주라고 뽑은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사의식, 그다음 우리 국민들, 피해받은 국민들에 대한 책무, 역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님.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도 얼마든지 일본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본이 우리의 진짜 어려울 때 친구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도 말씀에 따라서는 무슨 너 친일파냐, 너 토착외구냐라는 아마 문재인 정부 때의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야 도대체 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이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하면서 이건 뭐 사진 찍으러 가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또 뒷다리를 잡는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촬영을 했는데 그 조명을 놓고 여사에 대해서 촬영했다. 아,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 청담동에서 술집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뭐 가라오케인지 뭔지 그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화끈하게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본인들이 그 발언을 잘못하거나 오독하거나 혹은 틀린 사실을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돌려서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또 순방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넷플릭스 투자 유치 상황을 보고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역대 대통령 부인들, 영부인께서 본인이 관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뭐 여성 문제가 될지 환경 문제가 되든지 관심을 갖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보듬는 행동하는 거 관심 갖는 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또한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보고했다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이 또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한테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고했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야? 대통령이 두 분이야?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김건희 여사를 떠받들고 살고 정말 꼼짝을 못하는 이런 기류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이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의심이 들고 석연치가 않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 보십시오. 최근의 행보 보세요. 정말 광폭 행보를 하시는데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어떠한 해명도 없이 광폭 행보를 합니다. 근데 행보를 하시면서도 이 메시지가 이상해요. 납북자 단체 만나가지고는 이 납북 문제를 엄중하게 본인이 항의하겠다, 해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개고기 식용 반대 단체 사람들을 만나서는 임기 내에 내가 이 문제를 종식시키겠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두 분인가요? 앞다투어서 법안을 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기사를 접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냥 배우자로서만 조용하게 행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약 파기 괜찮으니까요. 제2부속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어떤 예산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예산도 정확하게 좀 쓰시고 말씀도 배우자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셔야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사에게 보고했다는 표현 정말 이런 엉뚱한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혁 위원장님. 저는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2부속실이 필요하겠다. 공약은 안 하겠다. 작은 청와대를, 그러니까 작은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공약은 뭐 만약에 그것이 현실성이 없거나 문제점이 생겨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활동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신 회견에 관한 보고했다라는 말은 저도 들으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저런 이것도 뭐 기자들이 알아는 게 아니라 저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아니 정무적으로 도대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길래 저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억측을 살 수 있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드는 느낌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여야 관계가 아주 치열하고 첨예해서 서로가 이게 뭐 이건 사실 야당만 여당에 대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이가 그런 격렬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더구나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번에도 또 뭐 외국 한번 보자라고 야당이 이제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행 같은 것들을 좀 더 신중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 조언들을 계속 드렸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의 문외한이시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정무적 판단이나 센스가 있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아마 대통령에게 영부인한테 설명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그냥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윗사람이니까 내가 보고 드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그냥 큰 분란을 일으키니 좀 정무적으로 세심하게 세련되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라는 표현을 설명으로만 바꿨어도 이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었을 설명을 것 드리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아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보고라는 단어 하나 자체가 그냥 엄청난 그런 제가 볼 때는 굳이 네. 거기에서 영부인 이름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걸 언론들한테 적극적으로 뭘 알리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저는 김 의원님 말씀드린 여야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잖아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또 들으실 때, 근데 대통령께서 1년이 다 되도록 야당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민주당뿐만 아니고 어느 야당도 안 만났고 당대표 아니면 원내대표라도 만나라고 해도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진짜 국정의 대통령 파트너는 누구냐 묻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또 김건희 여사 보고까지 하니까 진짜 파트너가 누구지? 이런 의문들을 갖는 겁니다. 네.